대선 전국입니다. 꼭 짚어야 될 정치 뉴스 이슈 화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장미미 변호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뭐 이게 참 아침에 뜬금없다고 해야 되나요? 나왔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 배우자 TV 토론회를 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배우자 TV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배우자 뽑습니까? 네. 진짜 이거는 국민을 상당히 얕잡아 본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영부인을 단 한 번도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그러려면요, 김건희 씨 비리 의혹 그 혐의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게 수순입니다. 그런 문제 의식을 왜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V0라고 지칭되는 영부인을 언제 봤었습니까? 그걸 태동시킨 게 국민의 힘이에요. 네.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당적으로 모여가지고 엄호하고 비호하고 두둔하고 이러면서 입 싹 씻고, 야, 영부인이 중요하더라, 우리 검증 한번 해보자, 토론회를 하자, 아동 이슈, 노인 이슈, 뭐 장애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 철학을 드러내면 그거 수용해야 되는 겁니까? 네.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받아들일 거라고는 생각을 했던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인터뷰나 이런 거는 하긴 하잖아요. 대선 기간 동안 하죠. 배우자 인터뷰, 배우자 토론하자 이런 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참 공당의 대표가 네. 기괴한 제안을 하다 보니까 기괴하다 이렇게 기괴하다. 어제 아침에 다들 어리둥절해가지고 그랬는데요. 뭐 김문수 후보의 토론회를 보신 분들이라면 국민의힘이 좀 답답해서 저런 제안을 했겠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던 사람이 그 얘기를 해야죠. 이제 김건희 씨 윤석열 대통령 탄핵됐다고.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그 김건희 씨의 그런 압박, 어떤 소통, 문자 이런 게 굉장히 큰 부분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네. 김건희 씨 같은 영부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 이제 그런 게 아무래도 노이로제처럼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제안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김건희 씨하고 지금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두 분이서 토론회를 둘이 하라. 하면 좋겠어요. 둘이 하라. 사실은 뭐 국민적 관심사가 그게 더 높을 것 같거든요. 예. 아니 뭐 백의종군 하는 분의 배우자와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와 도전하시는 분들끼리, 원래 대선 후보도 자체 경선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건희 씨하고 설란영 씨 두 분이 먼저 토론회를 해서 그 모습을 좀 자체 경선 형식으로 누가 옳은지, 네. 김건희 씨의 영부인상이 옳은지, 설란영 씨의 영부인상이 옳은지 먼저 국민의힘에서 어떤 단일화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제안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이재명 후보 측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사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향해서 일침을 날렸는데, 이거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16개 토론을 제안드리려 합니다.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대통령 곁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입니다.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드렸고, 통합보다는 분열을 안겨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좀 전에 봤는데,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어떡합니까?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게 그 당의 문제입니다. 이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듯이 이벤트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격에 맞게 말씀하시도록 요청드립니다.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그런 식으로 장난치듯이 이벤트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입니다. 공감이 되거든요. 저 너무 공감이 예. 되고요. 사람들, 많은 분들 반응이, 그러면 영부인 토론만 하지 말고 사돈의 팔촌 토론회도 하자, 그렇죠. 이렇게 자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론, 장모 토론, 네. 친구 토론, 뭐
지인 토론 다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안 중요한 친인척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캠페인을 어떤 인식과 이 상황 인식을 갖고 접근하는지가 너무 빤히 보이는 거예요. 네. 아마 그런 걸 의도했겠죠. 설란용 씨 보니까 뭐 말도 잘하는 것 같고 노조위원장이라고 해서 그 현장에서 분위기도 좋고 뭐 이런 자체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우리 이걸 몰아보자. 그리고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조용한 행보한다고 하고 뭐 비공개 행보한다고 하니까 네. 이거를 좀 해자해보자. 그리고 설란용 씨 뭐 고성국 TV 이런 우파도 아니죠. 극우 유튜브 예. 나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뭐 법인카드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좀 고무된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예. 이건 완전히 착각 중에 착각이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슈부터 김건희 샤넬백 받은 걸로 지금 보이죠. 왜냐면 그 비서가 지금 그 보도되고 있죠. 샤넬 유경옥 씨. 코리아, 예. 샤넬 코리아 압수수색했더니 예. 그거를 자기 100만 원을 더 얹어서 비싼 걸로 다시 교환해가고 그거를 한 두 차례인가 했다는데 건지는 자기가 줬다는 취지로 하는데 아니요. 그 보도 내용을 보면 그 유모 씨가 통일교 2인자가 나 김건희 여사가 잘 받았다고 하더라. 뭐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거 해도 된다라고 그럴 건가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럼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설란영 씨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돼 있습니까? 저는 그리고 이준석 후보 부인이 없잖아요. 미혼이고. 없어요. 예. 그럼 여자친구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엄마 나옵니까? 말이 안 엄마 토론회도 하면 좋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고 긴급 기자회견 열어서 했던 아마 큰 어떤 회견에 가까운 건데 헛발질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그럼요. 정말 저런 얼토당토안한 얘기를 정색하면서 기자회견까지 하는 것을 보면 지금의 국민의힘의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좀 완성되지 않고 뭔가 좀 어설프고 이런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 같다. 네. 제대로 된 어떤 정당인이 저런 얘기를 하면 비상식적이고 기괴한 얘기를 하면 좀 걸러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니 조직조차 그 안에서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누구 하나 그 얘기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국민의힘이 처음 선거운동을 할 때 예. 김문수 후보나 기호가 적혀 있는 선거운동복이나 유세차 이런 것도 준비 못할 제대로 못했다고 만큼 하죠. 선거 예. 준비를 좀 부실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대전과학도시, 행정수도 이전, 부산 해수부 이전, HMM 이전, 뭐 AI, K 이니셔티브, 뭐 K 브랜드 네. 이런 정말 국민의 삶과 관련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발표해야 되는데 우리 배우자 토론합시다. 엉뚱하죠. 예.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자진 탈당 해주십시오. 애원하고 뭐 탈당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윤석열하고 상관없어? 윤석열 얘기 안 할래? 그러니까 마치 대선을 장난하듯이 그러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예.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이번 한번 선거는 망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던질 수 있는 할 건 수 다 있는 거 던져보자. 해보자. 그리고 앞으로 김건희 씨 같은 그런 배우자 영부인은 절대 국민의힘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지금 김건희 문제될 게 너무 많아요. 디올백에다가 지금 샤넬백이 좀 나왔죠. 유경옥 비서가 글쎄요, 자기가 나 받은 걸 갖고 돈 더 주고 바꾼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다면 김건희가 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특검법 이런 게 통과하고 이런 거 하자라고 그 김용태 위원장 얘기하기 더 맞지 않나요? 청년 정치인이면 네. 그래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이만 청년이면 뭐합니까? 정신과 방향성이 청년이 아니면 그거는 국민 응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옆에서 그냥 한다는 게 아이디어랍시고 내는 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배우자 처음 토론을 있는 하자는 얘기죠. 거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그래서 정책 검증을 했어요. 그 같은 여사들의 어떤 그 방향성을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다 이를테면 노인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아동 교육부에서 하고 이미 다 주무부처가 있고 거기에 담당 사무관들 공무원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러면 내 정책 인식 드러냈다고 하면 그거 수용해야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부인이란 자리를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시키면 해야 된다고 이런 말도 자기가 지시를 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라고 다시금 보이는 거예요. 이런 패착을 왜 하냐.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 앞에서 장난치나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 듭니다. 우리 용산
님이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법이나 찬성하라. 이게 그건 맞는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말이죠. 그거를 안 하면서 뭘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빅텐트 이번 선거 빅텐트가 좀 중요한 화두가 되는데 빅텐트가 이상한 데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보수 정당 출신 인사들이 이재명 후보를 좀 지지 선언하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 이 캔트를 또 국민의힘에서는 비닐 우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던데요. 이 내용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십시오. 우리는 그걸 지금 개헌연대로 통해서 거대한 빅텐트를 치려고 하는데 민주당에 한 명씩 들어가는 그런 식의 유권자 4,3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비닐우산 수준이고. 자,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모이는 우산을 비닐 우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무슨 빅텐트인지 뭔지 뭐 피어져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 느낌은 그런데요. 국민의힘에서 네. 뭐 빅텐트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제가 봤을 땐 거지 운막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그때 있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찢어진 거지 운막인데 아유, 참. 그러니까 거지 운막에 누가 갑니까? 아무도 안 가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사실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지만 PK 일부 지역 그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조금 견제하는 움직임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절치부심했고 어떤 불안해하는 일부 유권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결과가 허나 개혁신당 전 대표가 오고 김용남 개혁신당 전 정책위원장이 맞아요. 오고 맞아요. 김상욱 현직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왔어요. 현직 국회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오겠어요? 민주당에 오면은 과거 국민의힘에 있었던 이현주 의원처럼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당 지도부 최고위원도 입성할 수 있구나. 민주당의 문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타당 소속이라고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능력이 있고 네. 실력이 있으면은 당 지도부로 선출할 만큼 그렇게 문화가 실사구시적이구나, 굉장히 개방적이구나 그런 걸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들끼리도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맨날 싸요. 김문수, 한덕수, 김덕순이 의지문덕이더니 언제는 그냥 둘도 없는 친한 사이처럼 그러더니 한 며칠 만에 네. 왜 출마했습니까? 뭐 그러고 막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죠. 서로 막 총리, 장관 이러면서 얼마나 친한 척은 다 했습니까? 그 안에서 보면요, 또 같이 경선하던 사이도 정말 원수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뭐 좀 부러운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준석 후보와 같이 했던 신인규, 네. 김용남, 정말 허은하. 허은하 모두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떠나는 사람한테 이준석 후보가 거의 저주에 가까운 네.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를 봤을 때 이준석 후보와 같이 하는 정치인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지금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참 반명연대 예전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모일 것처럼 뭐 개혁연대 뭐 등등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안 모여져요. 빈 텐트 치는 동안 오히려 민주당이 빅 텐트 치고 그렇죠. 있었다라고 그런 언론에서 상황이죠. 진단을 하는데 네. 자기들이 치면 빅 텐트고 민주당이 치면 비닐 비닐 우산이니까 우산이다. 그냥 폄훼를 위한 폄훼는 이제 정치권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워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그러면 누구한테 뭐 어쨌든 러브콜을 보냅니까? 이낙연 전 총리 아무도 안 돕겠다고 했잖아요. 네. 이번 대선에서는 빠져 있겠다고 했고 그런데도 뭐 모색이 가능하다는 거지. 딱 한 명 남았어요. 이준석 후보. 이준석은 단일화가 남아 있네. 네, 근데 이준석 후보가 저는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까먹으면서까지 그걸 다 훼손하면서까지 지금 내란 동조 세력인 김문수 후보랑 손을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은 차기차기도 어쨌든 모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국민의힘의 이 극우 프레임에 왜 본인이 저벅저벅 들어가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쪽에서는 이준석으로의 단일화라면 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문수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했는데 이게 국민들한테 확 잡아끄는 어떤 매력도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차라리 이준석으로 단일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뭐 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선거 비용 보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공식 선거 운동이 일단 개문발차한 이후에는 드랍을 하게 되면은 단돈 1원도 보전을 못 받게 되다 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보, 정치 사람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빅텐트라고 하는 거고 정치 철새다 뭐다 하는데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을 못 품었습니까? 그나마 원내에서 국민의힘 균형추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땐 김상욱 의원이었어요. 그 의원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우리 같이 갈 수 없다. 동지가 아니다. 당신 뭐 배신자다. 그게 국민의힘 수준이에요. 왕따 따돌리시겠죠? 합리적인 해대건. 보수가 네. 어디에 몸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겠습니까? 자, 남은 거는 지금 김문수하고 이준석 단일화 이건데 대선 2주자 안 남았습니다. 좀 있으면 인쇄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단일화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네. 원하고 이준석 후보는 싫다 하지만 굉장히 즐기는 모습을 보이고 즐긴다고 있죠. 봐야 됩니까, 이준석? 그럼요. 이준석 후보의 처지 자체가 명태균 스캔들로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바 다름없는데 지금 뭔가 명태균 스캔들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네. 대선 출마로 새로운 게 뭔가 국민의힘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회귀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데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는 그런 수법이라고 높인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 예. 개혁신당 자체가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요. 뭐 대선에서도 지금 뭔가 언론에서 3파전 양상이냐 이준석 후보를 보이지 않게 좀 도와주고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준석 후보가 지난 대선 토론에서 보여줬던 그 톤 앤 매너 보세요. 네. 저는 정말 폭주족 같았습니다. 폭주족이요? 예, 그냥 아무데나 끼어들어서 막말하는 예. 본인을 두각시키기 위해서 별별 정말 무리수를 다두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고요. 기본적인 예의와 톤앤 매너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것이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단일화 가능성도 좀 있을 수 있지만 네. 단일화 된다 해도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일화가 이제 뭐 또 이준석 중심으로 단일화가 또 네. 승산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바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뭐 천하람 지금 대행이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있는데 이준석으로의 단일화 아니면 우리는 정말 1도 단일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이준석으로의 단일화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지금 10%가 안 나온단 안 말이에요. 돼요. 10%가 기점인 게 뭐냐면 네, 맞아요. 선거 비용 반 보전. 돌려받는 게 네. 10%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요. 리어카 끌고 다니고 뭐 이런 컨셉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김문수가 이 이준석으로의 단일화는 일단 안 되는 거고 네. 다만 10%가 안 나온다는 그런 한계점. 그러면 어차피 나는 선거 비용 보전 안 받으니까 몸이 가뿐한 부분이 있어요. 워딩도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절대로 못한다, 안 한다라고 하지만 네.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단의 대책이 뭐야? 근데 나와의 단일화는 아니다.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뭔가 기류변화로 읽히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진단한 것처럼 이준석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선택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그냥 국민의힘만 일방적인 사랑 러브콜을 보내는 거죠. 이를테면 징계를 취소하고 네. 그것도 대단히 부적절해요. 그럼 그 당시에 징계 왜 취소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축출하려고 했다는 걸 그러니까요. 자백하고 자인하는 셈인데 선거 앞두고서는 그냥 부랴부랴 과거에 대해서는 다 함구하고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아이고 국민들이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오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요. 자, 또 한 명의 또 정치인 아니죠 이제 홍준표 전 시장 얘기 좀 해보면 야, 저는 하와이에 이렇게 이 사람 설득시키려고 특사단을 파견했다. 이것도 사실은 그 특사가 뭐 지지한다고 한들 그 뭔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좀 하와이 놀러 죄송합니다. 그런 느낌이 더 들어요. 이 중요한 시점이고 하와이에 2-3명, 4명이 가는 게 맞습니까? 이제 뭐 홍준표 네. 전 대구시장 자체가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대선 후보까지 한 유력 정치인인데 밖에 나가서 이제 자당을 막 입에 담지도 못할 말로 SNS로 자꾸 비판을 하니까 비판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러한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김대식 의원을 보내서 좀
달래고 무마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누가 말린다고 그 입을 안 열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받은 상처 뭐 며칠은 조용하겠지만 그 이후에 계속 또 SNS로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시절에 가장 어려울 때 네. 대구시청에서 따뜻하게 맞아준 그런 사례가 있고 만난 기억이 있죠. 인간적으로 네. 뭔가 좀 교류하고 인정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 봤을 때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뭐 국민의힘에는 뭐 이런 말로 그냥 정이 완전히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네. 절대 도와줄 리가 없고 아마도 심정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그런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게 오진 않아요. 뭐 지금 선거 끝나고 귀국한다고 하니까 네. 결국 한다면 SNS거든요. 맞아요. 또 글 써서 또 이렇게 할 건데 그렇죠.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특사단, 하와이 특사단이라는 사람들이 속일 성과를 어느 정도 거뒀다고 생각하는 게 아. 유상범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 우리가 홍준표 전 시장으로부터 민주당에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와주기를 원한다는 포장지를 가지고 가서 민주당 가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민주당 가지 말아달라.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걸 만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하고 있어요. 홍준표 전 시장 대구에 지분이 있어요. 바로 직전까지 전 시장이었고 시민들에게 인기도 좋고 그런데 그 지지자들이 지금 누구 지지하겠다고 합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하겠다고 해요. 국민의힘은 완전히 민주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지지했어도 지금 이 순간 지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해서 가서 민주당은 가지 마세요. 아, 파란 넥타이로 왜 이거 바꾸셨어요? 빨간색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푸사.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스꽝스럽죠. 이게 현실이에요. 국민의힘에. 예. 자, 또 한 명의 또 후보였던 사람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지원 유세에 이제 나서긴 나섰어요. 어제부터. 아, 근데 이게 저렇게 지원 유세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혼자서 가서 합동 유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한동훈 네. 후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굉장히 홀대하고 왕따시키는 부분도 있어요. 뭐 장해찬 씨를 다시 복당시킨다든지 굉장히 뭔가 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한 당의 당 대표를 2번이나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대선 경선에 참여한 분이라면 사실은 이런 대선 때는 승복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선거 유세를 해야 되는데 마치 본인의 차기 당대표 뭔가 선거 유세전을 기획하는 듯한 그런 따로 국밥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박근혜 전 대표를 좀 따라하고 벤치마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만의 지지층을 가지고 내가 국민의힘을 한번 접수하겠다. 이제 그것도 대선이 끝난 다음에 해야죠. 이 대선이라는 건요. 야구에서 보면 벤치 클리어전하고 똑같아요. 다 나와야 돼요. 그래, 누가 뭔가 좀 다툼이 있으면은 그 벤치에 있던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대항전을 하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콩가루 집안처럼 저렇게 자체 내에서 홍준표하고도 싸우고 한동훈하고도 싸우고 네. 그냥 맨날 싸움만 하고 뭐 저기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기괴한 제안이나 하고 이러니까 제안을 솔직히 좀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먹는 방송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뭔가 먹방이나 이런 거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아니 왜 이렇게 먹방을 한숨을 계속하는지 저 좀 잘 왜 모르겠고. 왜 저럽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아도취성이 굉장히 많은 정치인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예. 셀카를 찍는거나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전 시장도 뭐 보정 속옷이니 뭐 머리니 해가지고 엄청 공격했던 게 네. 아니 저는 그 공격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이미지를 본인이 더 축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좀 아쉽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김문수 후보 지지입니까? 아니 저 정도 나왔으면.
지지한다고 응원한다라고 얘기해야죠. 얘기 무조건 해야지요. 그런데 뭐 위험한 민주당의 집권을 막고자 나왔습니다. 막 말을 회피한단 이재명 말이에요. 얘기만 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뒷짐지고 있다가 대선 패배하면 욕은 욕대로 먹을 테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이 그 당내 사정이 좀 밝은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당원들이 안철수 봐라, 다시 보이네,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항상 김문수 후보 옆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음 차기 이제 당권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친윤을 좀 한번 좀 내 편으로 끌어와봐야겠다 이런 이제 전략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이제 부재하고 있는 공백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거죠. 한동훈이라는. 그러니까 안온한 지역을 좀 도는 거예요. 본인이 공천을 준 지역구 의원들. 부산, 대구 같은데요. 네,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원하는 행보를 자기 정치를 한다. 그러니까 요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신의 딱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협한 정치, 자기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좀 정치 테두리를 지금은 좀 못 벗어나고 있다. 근데 이게 딱 한계일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지형이 이래가지고 아마 여기에 갇힐 겁니다. 더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다는 인상은 보이지만 이것도 엄청 포용력이 있거나 이래 보이진 않아서 정치적 자산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딱 여기까지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여정이지 않을까. 이게 다 보이잖아요. 지금 저희도 얘기를 하지만 그 수가 딱 보이면 자기 뭔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김문수 후보를 이제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정치 활동을 네. 한 지 1년 뭐 한 4, 5개월뿐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지금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어찌 됐든 뭐 당 대표를 2번 하신 분인데 선당 후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서 같은 정당인으로서 좀 안타깝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그래요. 이런 생각이 반면교사 삼으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네. 사실은 뭐 있습니까? 컷오프 됐을 때 공천 승복하고 컷오프 되셨죠? 전략 공천에서 분당갑 내려오신 분 예. 선거 운동 열심히 하고 제 사무실도 다 넘겨드리고 선거 운동원도 다 넘겨드렸습니다. 저 열심히 했습니다. 진심으로 했었습니까? 진심으로 했습니다. 떨어졌죠, 근데. 예. 예, 알겠습니다. 당의 결정이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죠. 그게 쉽지 그렇지만 않죠, 인간적으로. 실제로 그걸 받아들이고 최소한 그렇게 하는 거는 당을 위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냐하면은 저 개인의 어떤 이익보다 네. 제가 막 거기서 막 승복 못하고 그러면은 전체 선거판에 그러니까요. 영향을 주잖아.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분열하는 정치 집단에 표를 주지 않아요. 절대 안 주죠. 어쨌든 우리 당이 이겨야 되잖아. 그 왜 저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피해를 입습니까? 아니, 저는 그거는 용납 못 진짜 하겠어요. 선당후사. 그거 보면 뭐 한동훈 지금 상황보다는 좀 나아 보이네. 그런 거는 좀 저한테 배웠으면 좋겠어. 자,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경찰 수사 얘기인데요. 야, 이게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그 단일화 논란 이거 관련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장윤 변호사님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경찰에 누가 고발장을 낸 거예요. 예? 국민의힘 건영세 영동 건성동 두 쌍권이 이거 강요한 거다. 김문수 주저앉히고 한덕수를 후보로 하려고 그럼 이게 무슨 죄겠습니까? 강요죄다라고 이야기. 이제 강요죄는 폭행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강제로 무슨 일을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폭행 협박의 범위를 비교적 이제 넓게 보니까 그게 이제 구속 요건에 해당이 네. 될지 한번 지금 경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사가 됐고 고발인 조사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범죄로까지 될지는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정치 역사의 흑역사 5점이라는 그러니까요. 거는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제지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더 망가졌을 거예요. 예. 그거 또 있어요. 한덕수 전 총리도 권한대행 신분으로 대선 출마했다.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면서 이것도 수사를 하고 있네요. 그 가능성 있는 것 같은데요. 권한 대행으로 복귀한 그 한 달 동안 누가 봐도 대선 행보를 했고 총리실 비서실장에 나와서 사실상 강제 단일화에 있어서 협상 파트너로 그만두는 모습도 우리가 다 봤잖아요. 다 봤죠, 다 사실은 이 한덕수 국무총리실에 있는 그러한 그 직원들이 굉장히 좀 질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재명 후보가 테러 암살 시도를 당했을 때 네. 한덕수 총리실 산하 대테러 센터에서 허위 문자를 발송해서 거의 뭐 가짜 뉴스를 직접적으로 유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공작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수사를 정말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그 말도 안 되는 김문수, 한덕수 단이라 뭐 그 관련해서는 문제도 되지만 경찰 수사만 남은 것 같아요. 결국 다 수사 받아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그 여파 때문에 국민의힘이 뭉쳐지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계속 그 자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아직까지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키워드로 설명을 하면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당리당략. 당리당략. 대선은 난 모르겠고 아. 이기거나 말거나 지금 108석의 의원들이 다 PK, TK에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그런 안전한 지역에서 하니까 나 지방선거에 내 사람 공천해야 되고 아니면 뭐 내가 공천받거나 이게 예산, 인력, 뭐 인사 다 엄청난 권한이자 권력인데 이걸 네. 놓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무난한 카드일 것인가? 김문수? 아닌데 한동훈은 더 아니다. 그럼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해서 김문수로 했다가 김문수는 말 잘 들을 것 같고 본인이 한덕수와의 단일화 한다고 했으니까 이랬던 거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반성 없이 대선 또 좋다고 친윤 세력들 다시 결합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치른다? 이건 진짜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당우사 얘기 오늘 좀 계속 했었는데 선당우사와 같은 거예요. 거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짓거리 하다가 이 문제되니까 수사받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네. 국민의힘의 고민도 네.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김문수 후보를 좀 이렇게 지지한다고 얘기하기가 좀 꺼려하는 지지층이 많고 오죽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토론은 김문수 후보로는 무리다. 배우자로 해야 배우자가 난 것 같다. 저런 고육직책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것이다. 조금 고민이 깊은 것 같더라고요. 후보자가 사실은 좀 이렇게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그러면 한덕수가 좀 자랑을- 빨리 진작에 나와서 하든가 뒤늦게 나와서 이 난리를 치해서 수사까지 받고 이 난리입니까? 이제 뭐 본인은 뭔가 좀 속았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주변에 하는 모양인 것 어. 같아요. 뭐 꽃가마 태워서 그냥 할 후보 줄 되는 거는 별 문제도 없는 줄 알았는데 네. 이거 보니까 본인 권한대행만 또 권한대행만 그만두고 망신만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 지금 뭐 마지막에. 정치사의 노욕의 상징이 네, 그렇게 한덕수로 완전 자리 잡았어요. 구일천하, 그래서 구일천하. 본인의 명예를 그렇게 떨어뜨렸기 때문에 아마 후회 막심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결국 남은 거는 아마 수사 저는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합 김지호, 장유미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